세 번째로 베네수엘라에서의 태교에 관한 연구를 보면은 베네수엘라 심리학자 만니크 여사는 680명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태교군과 대조군으로 나누어 태교를 시행하고 출생 후 6년간 추적을 했습니다. 임신기간 중 주당 2시간씩 모두 13주 동안 대화와 같이 노래 부르고 얘기하고 음악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출생 직후 한 달 후, 18개월 후, 3년 후, 4년 후, 5년 후, 그리고 6년 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기를 측정했습니다. 그 태교 결과를 보면은 출생 후 2일째 아기의 시각, 청각 반응, 몸 움직임이 지금 여기는 대조군이고 태교군인데 태교군에서 유의하게 성적이 좋은 것을 볼 수 있고 또 생후 25일째 시각, 청각 반응, 스트레스 대처 능력 등을 대조군과 비교해서 이 태교군이 성적이 월등히 좋은 것을 볼 수 있고 생후 18개월에서 지각 능력, 또 운동 능력, 또 18개월의 큰 동작, 언어 능력, 손을 움직이는 능력,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 빨간 거 대조군에 비해서 태교군에서 성적이 더 좋았고 생후 3세 때 지각 능력, 운동 능력, 언어, 손과 손의 동작, 기억, 지능, 해결 능력이 대조군에 비해서 태교군에서 월등히 좋았다고 했으며 4세 때도 언어, 다음에 실행, IQ, 정보, 의의 능력, 아날로그 능력, 통합 능력이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 기둥 대조군에 비해서 노란 기둥이 월등히 좋은 것을 볼 수 있고 5세 때도 언어, 실행, IQ, 정보, 의의, 다음에 동물, 기억력 등이 좋았다고 했고 6세에서도 또 언어 능력, 실행, IQ, 다음에 상동적, 의의 능력, 대상조합 능력이 더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태교의 결과를 종합하면은 아기는 청력 발달, 시력 발달, 언어 능력, 운동 능력, 기억력 등이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항상 되었으며 특히 지능지수 IQ는 대조군의 어린이보다 14점이 더 높았고 또한 정서적으로도 온순하고 잘 웃고 활동적이며 긍정적이며 협동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태교의 결과는 서양의 과학자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아의 뇌는 매우 미숙해서 기억이나 학습 같은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태교의 결과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로 나타났으니 과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태아의 뇌는 아주 미숙한데 도대체 어떻게 태아에게 학습시키는 것이 가능하단 말인가? 과학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뇌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뇌에 초점을 맞춘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은 먼저 성인의 기억 원리와 태아의 기억 원리를 비교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인에서는 단기 기능은 뇌의 해마가 담당하고 뇌의 해마가 담당하고 장기 기억은 뇌 피질이 담당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태아의 해마는 어떤 상태이며 태아의 뇌 피질은 어떤 상태인가?
단기 기억을 담당하는 태아의 해마는 임신 5, 6개월이 되면 매우 발달되어 있으나 장기 기억을 담당하는 뇌피질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6개월이 돼야 뇌피질은 아무것도 없이 주름이 잡혀있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태아 뇌의 구조는 이렇게 미숙한데 어떻게 장기 기억이 가능하단 말인가? 과학자들은 태아에서는 뇌피질 이외에 장기 기억을 담당하는 또 다른 무엇이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과학자들은 우수한 두뇌를 가진 사람들의 뇌를 연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드디어 우수한 두뇌를 가진 사람들의 뇌의 특징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첫째, 뇌세포의 수가 많았고 또 뇌세포들의 시냅스가 많았습니다. 이게 유름 뇌세포인데 이 세포들의 숫자가 많았고 시냅스, 뇌세포들이 서로 연결하는 것을 시냅스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시냅스가 복잡해. 다시 말하면 뇌의 숫자가 많고 그것들이 서로 많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런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태아의 뇌세포의 숫자와 시냅스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일생을 통해 뇌세포의 숫자가 가장 많은 시기는 임신 8개월이고 그 이유는 오히려 숫자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임신 8개월부터 출생까지 불과 2달 사이에 뇌세포의 50%가 소멸되는 기현상이 생기는 현상도 발견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뇌세포의 숫자이고 임신 뱃속에 있는 아기가 4개월, 8개월, 10개월 여기 출생 시점이라면은 임신 8개월 때 뇌세포의 숫자가 10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숫자가 급격히 줄어서 출생 시에는 50%까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임신 8개월 이후에 뇌세포의 숫자가 왜 그렇게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드는가? 그것은 바로 뇌세포의 자살 현상 때문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달 동안 이러한 집단적 뇌세포의 자살 현상이 일어나 사람마다 차이는 있으나 이 2달 동안 평균 40 내지 70% 평균 50%의 뇌세포가 파괴된다는 사실이 발견된 것입니다. 임신 8개월 이후에 그렇게 많은 뇌세포가 자살하는 이유는 뭘까? 첫 번째 이유는 유전적 요소였습니다. 사람마다 유전적으로 뇌세포의 자살하는 숫자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임신 중 산모의 약물 복용이나 각종 질병 등이 태아에 영향을 주어 태아의 뇌세포의 자살 현상이 병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서 뇌세포와 뇌세포 사이의 연결, 즉 시냅스가 형성되지 않으면 뇌세포는 자살한다는 것입니다. 이 뇌세포와 뇌세포가 이 연결이 되어야 세포가 자살하지 않고 연결이 안 되면 이 세포들은 자살한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의 다음 과제는 그러면 뇌세포의 자살을 방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뇌를 자극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뇌를 자극하면은 뇌세포 사이의 시냅스가 형성되고 시냅스가 형성된 뇌세포는 자살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뇌세포는 자극을 하지 않으면 시냅스를
형성하지 못하고 자살의 길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뇌세포가 시냅스를 형성 안 한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뇌세포가 자살을 하게 되고, 이것은 뇌세포들이 시냅스를 형성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은 뇌세포가 자살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태아의 뇌가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태아에게 학습이 가능한 것은 뇌세포의 시냅스를 증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시냅스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임신 8개월 이전이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임신 8개월 이전에 태아의 뇌를 자극하여 시냅스를 형성하지 않으면 태아의 뇌는 2달 사이에 50%가 자살하지만 8개월 이전에 뇌를 자극하면 두뇌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래하여 서양 과학계에서 태교는 두뇌 혁명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즉, 인간의 일생을 통하여 유능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은 바로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태교는 두뇌 혁명을 일으키는 기법이라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물질적인 뇌에 초점을 맞추어 태교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 또 발견되었습니다. 뇌에 초점을 맞추어 태교를 설명하면 대부분은 잘 설명이 되는데 어떤 부분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뇌 조직이나 감각기관, 눈, 코, 혀, 귀, 피부 등의 미숙하기 짝이 없는 임신 3개월에 아기는 맛을 알고 임신 4개월에 소리에 반응을 한다는 점은 태아의 뇌를 물질 개념으로 생각하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자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즉, 태교는 뇌조직이라는 물질적 구조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은 수정하는 순간부터 몸과 마음이 별개로 분화한다는 양자역적 개념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윤회한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 중에 호주의 시드니 대학 정신과 교수 페란트는 체면 기법을 이용하여 사람의 기억을 수정하는 순간까지 대행시키는 방법을 개발하였는데, 그는 이런 실험을 통하여 사람은 수정하는 순간에 정자와 난자 이외에 제3의 요소인 영혼이 합류하며 이 영혼이 수정란의 발생 방향과 분화의 정도를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태아의 마음은 존재하는가? 태아의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을 초심리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초심리학자들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초심리학자 제리 본가드는 체면을 이용하여 사람의 자국 내 태아의 기억으로 대응시키는 것이 가능하며,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태아는 수정하는 순간부터 자국 내 태아의 생활을 기억한다고 하였으며, 수정하는 순간부터 과거를 기억한다는 것은 태아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또 심리학자 맥나누스, 발드윈, 그리고 마스터스 등도 체면을 걸면 수정하는 순간부터 자국 내 태아의 생활을 기억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정신과 의사 그로프는 LSD라는 약물을 성인에게 투여하면 수정하는 순간부터 자국 내 태아의 생활을 기억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정신과 의사 그루피츠키는 케타민이라는
약물을 승인에게 투여하면은 수정하는 순간부터 자국 내 태아의 생활을 기억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태아 초심리학에서는 태아의 마음은 수정하는 순간부터 생기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태아의 마음은 수정하는 순간부터 형성되는 것이며 산모의 마음은 몸과 별개로 존재합니다. 산모의 마음이 양자적 파동이듯이 태아의 마음 또한 양자적 파동입니다. 따라서 태아의 마음과 엄마의 마음은 공명에 의하여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산모의 마음과 태아의 마음은 공명에 의하여 서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이심전심이 가능합니다. 이상을 종합하면 태아는 뇌세포의 특성상 임신 8개월 이전에 자극하지 않으면 뇌세포의 숫자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태아의 뇌는 물질적 구조 이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아의 이러한 뇌의 물질적 구조와 마음의 구조를 토대로 태교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태교의 중요성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태교를 잘할 것인가? 어떻게 태교를 잘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태아의 청각을 통하여 자극하는 방법, 태아의 시각을 통하여 자극하는 방법, 태아의 후각을 통하여 자극하는 방법, 태아의 미각을 통하여 자극하는 방법, 태아의 촉각을 통하여 자극하는 방법. 어떤 방법을 이용해도 뇌세포의 시냅스가 잘 형성되고 태교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기적, 반복적, 체계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주기적이란 말은 하루에 몇 대, 일주일에 몇 대 실시하는 것을 말하고, 반복적이란 말은 동일한 자극을 충분하게 줌으로써 기억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체계적이란 말은 자극의 종류나 정도가 태아의 수준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태아의 청각을 자극하는 청각태교. 임신이 확인되면 아기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가야, 엄마 아빠에게 와주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른단다 하고 환영 인사부터 합니다. 또 잠들기 전에 아가야 잘 자거라. 또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아기 푹 잘 잤니? 하면서 인사를 매일 합니다. 청각태교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태교, 즉 태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태아에게 이야기를 해줄 때 정해진 주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루 중에 있었던 일을 아기에게 들려주면 됩니다. 가족들이 어떤 생활을 했고 그 생활 속에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얘기했는지를 들려주면 되겠습니다. 또 산책을 하며 산책 코스를 자세히 묘사해 주면 되겠습니다. 또 시장을 보러 가는 길에 만나는 여러 가지 사물, 즉 가게 간판이라든가 자동차 이름 등 무엇이든 눈에 보이는 순서대로 자연스럽게 따라가며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또 잠들기 전에 아기와 대화하는 것도 좋습니다. 밤 아기한테 밤 10시에 엄마는 졸리는데 우리 아기도 졸리지? 그래 자야겠다. 또 엄마가 자장가 불러줄게 하면서 하늘에는 별님도 잠들고 별님 아래 산꼭대기의 사냥도 잠들고 산 아래 동굴에 있는 곰들도 잠들고 곰이 돌아다니는 들판의 메뚜기도 잠들고
하면서 자장가를 불러주면 되겠고, 또 날씨에 대해서 아기와 대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은 날씨가 흐리구나. 비님이 도독도독 떨어지시려나 봐. 비님이 사는 하늘은 벌써 짙은 회색 구름들이 가득 모여 열심히 비를 만들고 있네. 구름의 색깔처럼 하늘 아래 있는 땅도 등달아 어두워졌는 걸. 또 아기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동화책을 읽어줄 때는 좋은 내용의 책, 즉 사랑, 행복, 희망, 용기를 느낄 수 있는 책을 선정하고 감정을 넣어 억양 있는 목소리로 읽는 것이 좋습니다. 또 아기에게 녹음된 테이프를 들려주어도 청각대교가 됩니다. 아기야, 엄마란다. 엄마 소리 잘 들리지? 엄마는 우리 아기를 사랑한단다. 우리 아기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지? 엄마는 우리 아기가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단다. 아빠도 널 기다리고 있어. 너는 이제 우리의 소중한 가족이란다. 아빠도 널 무척이나 사랑하고 있어 하면서 청각대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계속하겠습니다.